부부가 평생 국가에 바친 보험료가 억 단위인데 막상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연금의 70%가 흔적도 없이 증발합니다. 남은 배우자는 그저 남겨진 30%만 보며 가슴을 쳐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부부 수급자 110만 명 시대에 접어든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가 떼어가는 감액분을 최소화하느냐가 노후의 승패를 결정짓거든요.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유족연금 중복지급 제한 규정이에요. 많은 분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니 나중에 한 명이 사망하면 두 사람 몫을 다 받을 줄 알아요. 이건 정말 위험하고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사회보장적 차원의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장치가 숨어 있거든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하면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로 받게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이 평생 부은 노령연금은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합산 1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돌아가시는 순간 이 금액은 순식간에 80만 원 밑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올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65세 김철수 씨는 매달 150만 원을 받습니다. 아내 이영애 씨는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어요. 두 분이 생존해 계실 때는 합쳐서 250만 원으로 넉넉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김철수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영애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김철수 씨의 유족연금은 원래 받던 금액의 60%인 9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영애 씨가 본인 연금 100만 원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택하면 매달 90만 원만 받게 됩니다. 반대로 본인 연금 100만 원을 유지하면 유족연금 90만 원의 30%인 27만 원만 추가로 받아요. 합쳐서 127만 원입니다. 250만 원이던 가구 소득이 반토막 나는 셈이에요.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자 중 본인 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인해 본인 연금액이 유족연금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은 과거 20%였다가 현재 30%로 상향된 상태예요. 정치권에서는 이를 50%까지 올리겠다는 논의를 올해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30% 룰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연금액이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보다 적다면 당연히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근소하다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어요.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공무원 연금을 받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다행히 국민연금의 중복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연금을 100%다 수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부 합산 연금이 300만 원을 넘는 고액 수급자일수록 이 중복지급 제한으로 인한 타격은 훨씬 커집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인 1수급 원칙을 고수합니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보험료를 낸 가입자 입장에서는 역차별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노후 설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본인의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추후 납부나 임의 계속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배우자의 연금액과 비교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더 내서 연금을 몇만 원 올리는 것보다 나중에 유족연금 30%를 받는 것이 더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상담을 진행했던 한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남편분은 연금이 200만 원이었고 아내분은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10년치를 추납해서 50만 원의 연금을 만들려 하셨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아내분이 나중에 남편의 유족연금 30%인 36만 원을 더 받는 것과 본인 연금 50만 원을 받는 것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추납에 들어가는 수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 돈을 개인연금이나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었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국민연금 앱에 접속해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연금 격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의 연금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다른 한쪽은 굳이 무리해서 국민연금액을 높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금을 다른 비과세 자산으로 돌리는 것이 노후의 총자산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이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내가 번 돈 때문에 애써 부은 연금이 깎이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경비 일을 해서 한 달에 300만 원만 넘게 벌어도 연금이 깎였거든요.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이런 걱정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제는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이라면 연금이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선이 300만 원 초반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오해 때문에 일부러 소득을 낮추거나 일자리를 포기했던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에게만 해당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6년 차가 되었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연금은 깎이지 않아요. 하지만 수령 초기 5년 동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값이라는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509만 원이 새로운 마지노선이 되었어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따라 5%에서 최대 25%까지 연금이 삭감됩니다. 다만 아무리 많이 깎여도 본인 연금액의 절반 이상은 깎이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올해 64세인 박진수 씨는 매달 15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지인의 회사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월 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기준대로라면 박 씨는 309만 원을 초과하는 241만 원에 대해 감액을 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올해 바뀐 규정에 따르면 509만 원을 초과하는 41만 원에 대해서만 감액 계산이 들어갑니다. 41만 원의 5%인 약 2만 원 정도만 연금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하는 보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구조로 바뀐 셈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여기서 말하는 월 509만 원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하는 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 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받는 세전 연봉으로 따지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수준까지는 연금 감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 기준이 훨씬 넉넉합니다.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같은 재산소득은 이 감액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로지 근로와 사업을 통해 직접 땀 흘려 번 돈만 감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부부라면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높고 다른 한 명은 소득이 없다면 소득이 있는 사람의 연금만 깎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부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받고 있고 각자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두 사람의 연금이 각각 깎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게 훨씬 전략적이에요. 깎일 바에는 차라리 나중에 더 많이 받는 쪽을 택하는 게 고소득 부부에게는 유리한 생존 전략입니다. 기초연금으로 넘어가면 부부라는 이유로 겪는 서러움이 더 커집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복지제도예요. 올해 단독 가구는 선정 기준액이 247만 원이고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부 감액 20%라는 무시무시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공유하니 20%는 떼고 주겠다는 논리예요. 이 규정 때문에 작년에는 기초연금을 더 받으려고 위장 이혼을 고민한다는 웃지 못할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에요. 기초연금 몇만 원 더 받으려다 건강보험료 체계가 꼬이거나 나중에 유산 상속 문제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부부 감액보다 더 무서운 건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어서 매달 6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그에 비례해서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 때문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부부 수급자의 비중이 45%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부부 감액과 연계 감액을 모두 피해서 80만 원을 다 받는 부부는 극히 드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법도 아주 까다로워요. 특히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작년까지 기초연금을 받던 분들이 탈락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중 한 명의 근로소득은 매달 11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2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110만 원을 뺀 9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잡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30%를 더 빼주니 실제 소득 반영률은 훨씬 낮아집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꽤 높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이 공제 혜택을 몰라서 신청조차 포기하곤 해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이라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절대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부 합산 소득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월급 봉투에 찍힌 금액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동차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다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이런 세세한 기준을 모른 채 연금 계획을 세웠다가는 나중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고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 수급자는 20% 감액이라는 전제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노후 자금을 설계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매달 167만 원 넘게 연금을 받으면 이제는 국가가 건보료라는 이름으로 연금의 상당 부분을 다시 가져갑니다. 여기서 소득은 연금뿐만 아니라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분들이 올해 연금 인상분 때문에 소득 2천만 원 선을 살짝 넘기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비극이 속출하고 있어요. 피부양자 탈락은 단순히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탈락하면 나머지 한 명도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라도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다면 그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1년이면 300만 원이 넘는 큰돈이에요. 연금을 더 받으려고 추납을 하고 임의가입을 했는데 정작 그 돈을 건보료로 다 내버리는 셈이죠. 많은 분이 오해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은 50%만 반영되니까 소득이 4천만 원까지는 괜찮지 않냐고 물으셔요. 이건 보험료를 산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금액 100%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즉 매월 받는 연금이 116만 7천 원을 단 1원도 초과하면 그날로 피부양자 자격은 끝납니다. 2026년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 수령액이 작년보다 올랐기 때문에 이 경계선에 걸려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박명숙 씨는 매달 국민연금 1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 이진호 씨는 연금이 없어 박명숙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올해 연금액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16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불과 8만 원이 올랐을 뿐인데 박명숙 씨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제 부부는 매달 25만 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연금은 8만 원 늘었는데 지출은 25만 원이 늘어난 기막힌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드릴게요. 만약 본인의 연금액이 167만 원에 근접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은 피해야 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나중에 받는 금액이 더 커져서 건보료 폭탄을 맞을 확률이 100%거든요. 오히려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조기연금은 수령액이 깎이긴 하지만 그만큼 소득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6%씩 깎인 연금을 받더라도 월 20만 원이 넘는 건보료를 아끼는 것이 실익 측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질문 중에 이런 내용도 많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안 넘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죠.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철저하게 개인별로 소득을 따집니다. 남편이 3천만 원을 벌고 아내가 소득이 없다면 아내는 남편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지만, 남편이 1,900만 원을 벌고 아내가 1,900만 원을 벌면 두 사람 모두 자녀의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소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개인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처럼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나 교사 그리고 군인 출신이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른바 직역연금 수급자들은 국민연금 수급자와는 전혀 다른 감액 규정을 적용받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적연금 연계제도입니다.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무원이 되었거나 반대로 공무원을 그만두고 일반 기업에 취직한 경우 각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때 두 연금을 합쳐서 20년을 채우면 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예노령연금은 계산 방식이 아주 까다로워서 자칫하면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부부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통해 연금을 추가로 확보하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하지만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공무원 연금을 받아도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지침에 따르면 본인이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라면 배우자 역시 기초연금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 열심히 가입해서 연금을 만들어 놨는데 기초연금은 구경도 못하는 상황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퇴직교사인 최성호 씨는 매달 300만 원의 사학연금을 받습니다. 아내 김희자 씨는 전업주부로 계시다 뒤늦게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달 3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김희자 씨는 본인의 소득이 적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학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김희자 씨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 돈을 차라리 개인연금에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나중에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공무원 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받게 될 때입니다. 이때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의 중복지급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파트 1에서 설명드린 국민연금끼리의 중복지급과는 차원이 달라요. 공무원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은 각각 100%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때만큼은 관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 직역연금 가입자라면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는 본인의 연금액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최근에는 영예연금을 신청했다가 후회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작년 공적연금 연계 통계에 따르면 연계연금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이었습니다.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권리는 생겼지만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액분과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죠. 특히 직역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하여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면 연금의 최대 절반이 정지되는데 이 규정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부부가 함께 고소득 전문직으로 재취업한다면 연금 정지액만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어요. 결국 부부 연금 전략의 핵심은 각자의 연금 종류와 예상 수령액, 그리고 소득 발생 여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은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건강보험료로 뜯기고 기초연금에서 잘리며 직역연금 감액 규정에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올해 달라진 소득인정 기준액과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오로지 본인의 정보력과 치밀한 계산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노후 설계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다고 말해요.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붙고 5년을 꽉 채워 늦추면 무려 36%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부 수급자에게는 이 36%라는 숫자가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늘어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인 연 2천만 원을 넘겨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올해는 특히 물가 상승률이 높게 반영되면서 가만히 있어도 연금액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연기연금까지 더해지면 나중에는 늘어난 연금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과 보험료로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어떨까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어 5년을 당기면 원래 받을 돈의 70%만 받게 됩니다. 손해처럼 보이지만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방법이 유리할 수 있어요. 연금액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통계청의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 생활비의 70% 이상을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가구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감액 규정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실제로 올해 63세인 전구진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 씨는 원래 내년부터 매달 18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받으면 연소득이 2,160만 원이 되어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바로 탈락하게 됩니다. 정 씨는 고민 끝에 연금 수령을 1년 앞당겼습니다. 6%가 감액된 169만 원을 받기로 한 거죠. 연간 소득은 2,028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2천만 원을 살짝 넘기는 수준이라 정 씨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연금의 일부만 지급받는 부분 연기 제도를 활용하거나 아예 조기 연금을 2년 앞당겨 소득을 1,900만 원대로 맞췄습니다. 결과적으로 정 씨는 매달 2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아끼며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부 연금 전략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구의 연금을 먼저 올리고 누구의 연금을 조절해야 할까 하는 점이에요. 정답은 기대 수명이 긴 아내의 연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6년 이상 길기 때문에 아내의 연금액을 높여두는 것이 장기적인 노후 파산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남편의 연금은 유족연금 발생 시 30%만 남을 확률이 높지만 아내 본인의 연금은 본인이 생존하는 내내 100% 지급되니까요.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를 낼 때도 이 점을 고려해서 아내 명의의 계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의무계속 가입 제도예요. 60세가 넘어서도 연금 수급 연령이 될 때까지 보험료를 더 내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의 가입 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연금을 아예 못 받고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붙어서 일시금으로 끝나거든요. 하지만 10년을 채우는 순간 평생 나오는 연금이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얻게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10년을 채운 수급자의 평균 기대 수익률은 본인이 낸 돈의 2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어떤 민간 보험도 따라올 수 없는 수익률이에요. 종합적인 액션 플랜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 지금 즉시 국민연금 앱을 켜고 부부의 예상 연금액을 합산해 보세요. 연간 2천만 원이라는 건강보험 마지노선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로 부부 중 한 명의 연금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유족연금 중복지급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30%만 추가로 받는 것이 본인 연금보다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로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상향된 감액 기준 소득인 509만 원을 머릿속에 저장하세요. 이 금액 미만으로 급여를 설계하면 연금 감액 없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입니다. 부부 감액 20%는 피할 수 없는 규정이지만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공제 110만 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소득이 있다고 지레 겁먹고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선정 기준액이 크게 완화되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3년이 지나면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되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 분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부 수급자는 유족연금 30% 룰 때문에 한 사람의 연금이 증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지키려면 개인별 연소득 2천만 원을 사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부분은 기초연금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으니 개인연금을 통한 보완책이 필수적입니다. 국가가 주는 연금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모르는 만큼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가혹한 현실이 됩니다. 부부가 평생 땀 흘려 일군 소중한 연금이 단 1원도 헛되이 깎이지 않도록 지금 바로 부부만의 연금 지도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달라진 규정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은 관심이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꿀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예약하세요. 실행에 옮기는 사람만이 노후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